자, 오늘 1924년 7월 그래요? 22일 아, 진행합니다. 자, 세 분들 본인이 누군지 간단하게 잠깐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영학과 나와서 해외 회사 꿈꾸고 있는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해외가 본사인 회사를 꿈꾸고 있어요. 박영훈이에요. 아, 지금 고등학생이 김해고등학교, 아니에요? 맞아요. 김해고등학교 1학년 박영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 몇 학년 이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전 김해고 1학년 문주윤입니다. 문주윤님, 네, 저는 김해고 1학년 김민서입니다. 아, 김민서님,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어, 대학 탐방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여쭤볼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그 올려놓은 동영상은 세 개 보셨어요? 예, 내용은 숙지하고요. 3배속으로 본 거 아니에요? 시간이 아닙니다. 긴데?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한 번 더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향후에 뭐 공부를 하거나 본인의 이제, 일을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고려를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똑같은 내용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각자의 다른 의견들을 조금 더 취합을 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저는 제가 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5가지 질문, 총 6가지죠. ESG까지 제가 질문하였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좀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경영학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능력이나 성향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했어요. 네, 음, 이것도 정답이 없는 거지만 제가 추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과학 쪽 하는 이과 쪽이 있고요. 반면에 문학, 역사, 철학을 하는 문과 쪽이 있어요. 당연히 현재는 우리나라 학제에서는 경영학이라는 거는 이제 문과 쪽에 많이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인문 쪽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경영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가 없을 상태에는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자기가 열심히 관측을 하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현상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이거를 이제 정성적인 퀄리테이티브한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문과에 속한 학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네, 이과는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조금 더 계량적인 퀀티테이티브한 어프로치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휴대폰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뭐 신용카드도 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문과에 속한 경영학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량적인 퀀티테이티브한 역량이 많이 필요한 그런 전공으로 조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한 20년 전에 경영학 내에 금융공학이라는 조그만 그 연계 전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융공학이라는 네, 연계 전공은 경영학과, 수학과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데이터 관련한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분석 관련한 그런 또 저희 분야가 있는데요. 그거는 재무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생산 관리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개량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에 오는데
과거에는 문과를 난 수학은 관심이 없고 이런 숫자 하는 거는 몰라도 나는 회사는 잘 운영할 수 있고 사람을 내가 잘 친화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과 가가지고 잘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훌륭한 그런 직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훨씬 더 이 정량적인 계량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할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본다면 경영학은 아직도 문과 쪽, 이 휴머니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인 판단들을 잘 해야 되고 이거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교감 능력들. 그래서 예, 제일 좋은 거는 사람으로 친다면은 E와 I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외향적인 그런 일도 하면서 또 혼자 딱 골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참 약간 좀 패러독스하긴 한데 그 두 가지 역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경영학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도 질문하셔도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수업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수업의 차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은 조금 더 경제 현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세금은 어떻게 매겨야 되고 그리고 화폐, 돈은 얼마 정도 발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이 흐르는 속도가 필요하고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고 하는 굉장히 큰 높은 단계에서의 활동가들,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들이 경제학이라면은 경영학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위인 조직, 많이 생각하는 게 회사죠, 기업.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라는 걸 하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렇게 보면 단위로 치면은 경작이 훨씬 더 높은 단위고 경영학이 낮은 단위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어,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죠. 구글 같은 기업,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조그만 나라보다는 규모도 훨씬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이라고 해서 낮은 단계에서의 활동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규모로 보다면은 굉장히 큰 규모에서의 경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게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예요. 그리고 경영학을 하려면 당연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학에서 필요로 한 경제 원론이라든지 아주 세부적인 사람들 간의 관련인 미시경제학이라든지 뭐 국가 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경제 주체 간에 벌어지는 거시경제학 관련한 내용들을 또 배워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거는 전체적인 경제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영학은 실질적으로 조직, 이 하나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 특히 많은 경우는 이 영리 조직, 즉 기업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은퇴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이거를 빌릴 건지 아니면은 투자를 받을 건지 회사에서는 당연히 상품이 나오고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 또 영업을 할 건지 그리고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공정 관리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들을 심리를 이해를 해서 일하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밟고 있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지 손님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주문을 빨리 하고 서비스를 받고 가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게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예, 국대학교 경영학과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은 분야들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회계학, 그리고 재무금융, 마케팅, 인사조직, 그리고 생산관리, 물류까지 들어가고요. 또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리라는 그런 분야별로 강의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량적인 게 중요해서 애널리틱스라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 경영학 분야는 전략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는 거를 하나의 독립된 분야라기보다는 각각의 분야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 하나 내용들을 또 묶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영학과 내에서의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공학이라든지 패션 머천다이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다른 전공과 연계 전공들이 있습니다. 패션 머천다이징은 이제 의류학 하시는 곳과 마케팅하는 같이 하는 거고요. 금융공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과와 재무금융 전공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많은 경영학과 전공 학생들이 3학년, 4학년부터 이중 전공, 복수 전공을 하게 되는데 이과 과목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커리큘럼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최신 내용들을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만의 특징은 경영대학 안에 창업을 도와주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스테이션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한 기업에 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교내에서 대학교가 아니라 경영대학 안에서 본인이 창업도 하고 그 창업한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고요. 이 창업 관련한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약 8팀 정도가 선발이 되고 1년에 16팀이죠. 그래서 이미 졸업한 아주 훌륭한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고 미국까지 간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경영학과 진학하기 전 고등학생 때 특별히 하면 좋은 활동이 있나요? 좋은 활동이라는 건 어떤 활동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음, 뭐, 동아리 같은 경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학은 굉장히 그 응용학문이에요. 응용학문은, 깊이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경영학적으로 하는 것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세상에 그 바닥에서 중심에서 벌어지는 원인을 모르고 현상만 관측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영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순수 학문,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자연과학에서 뭐 물리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천체물리학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생물이 될 수도 있고, 화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컴퓨터 공학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어플라이드 사이드라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역사, 심리, 철학 이런 것들 관련한 동아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성공한 100대 CEO 이런 분들 뭐 인터뷰한 거를 자꾸 보세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평소에 많이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고 관찰을 하고 깊이 있게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경영학이다 그러면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물건을 어떻게 잘 팔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결국은 운영 경영을 잘하고 뭐 상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도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경영학과 학생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영학과를 들어온 학생들도 취업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경영학적인 걸 공부해요. 뭐 경영 전략 동아리, 뭐 투자 무슨 동아리, 다 경영학 관련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해서도요. 사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거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경제학이라는 전공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과목 중에 무역학 실습이 있었어요. 1, 2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듣지 않고 졸업을 했고 저희 때는 그게 없어졌는데 실제로 무역회사에 가서 입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책 보고 공부하는 거를 딱 일주일이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굳이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현업에 가서 빨리 보고 이해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경영학 관련한 그런 낮은 활동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과학, 근본적인 인문학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ESG 관련한 질문이 뭐냐면은 음,
ES 경영의 긍정적 효과 실현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거는 고등학생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사실 경영학과에 와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ESG 긍정적 효과와 실현 방법이 궁금하다기보다는 E가 뭐예요? environment고, S는 사회, social이고, 그다음에 G는 governance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하는 데가 있고, 왜 하고 있고, 이걸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사례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ESG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네, 사실은 ESG 경영이라는 게 지표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 지표의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부 회사들은 그 ESG라는 게 중요해지기 전부터 우리는 원가가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소재나 그리고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 더 많은 처리를 해가지고 환경을 지켜온 기업들이 있어요. 소셜, ESG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을 제도적으로 고용을 하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재난을 당해가지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법이 제공하는 테두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ESG라는 거는 그렇게 숫자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숙제를 하려고 하는 기업과 그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사명이 사회 발전에 그리고 환경 보전에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기업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똑똑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회의에 들어갔는데 질문 하나만 받고 회의 들어갈게요. 혹시 질문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따로 없어요? 예, 어,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건데. 항상 질문을 하는 습관은 가져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는 거를 절대 100%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본 것도 잘못 볼 수 있어요. 내가 읽은 것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들은 것도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읽고 들은 거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면서 과연 내가 보고 읽고 들은 것 중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하고 의심한다는 건 나쁜 측면에서 누구를 못 믿어가지고 의심한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뭐를 내가 뭘 읽더라도 이게 진짜 사실일까 아닐까를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건강해야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 잘 하시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내신 등급 뭐 내 학적도 점수 조금 떨어져도 평생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좋은 친구 사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좀 예, 짧아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